붙고 난 다음에 고민은 이제 붙은 다음에 하면 돼.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붙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붙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예. 세상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또 붙고 나면은 또 나름대로 걱정이 있겠지만 붙고 난 다음에 다 길이 또 생겨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나가는 중개사 다 그런 사람들이야. 잘할 수 있을까? 다 잘하고 있어. 예. 본인 노력하는 거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붙기 위해서 또 건축법도 총론 그 두 문제 꼭 나와요. 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 보시면은요. 건축법의 목적에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 우리 건축물에 일단 적용되겠죠. 건축물의 뜻,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딸린 시설물은 대문하고 담장을 말합니다. 대문 담장도 건축물. 지하나 고가, 고가는 공중이란 뜻이에요.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같은 것도 건축물이다. 지하 상가도 건축물, 공중에다가 지어놔도 건축물입니다.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건축물도 있더라는 거지. 그럼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건축물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말이 많은데 문화재를 말해요. 근데 문화재라는 말을 갖다가 문화유산, 뭐 자연유산 막 써놨거든요. 그렇죠? 유산 가지고. 혹시 임신하신 분은 이거 읽지 마세요. 안 좋은 단어가 나와. 예. 무슨 유산 막 나와가지고. 하여튼 문화재를 말합니다. 예. 왜 임신하셨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 절대 읽지 말고 그냥 문화재 기억하시면 되게.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했다가는 다 위반이지. 건축법 철반해야 돼. 철거해야 돼. 2번도 시험에 계속 나왔죠. 예. 철도나 궤도, 레일이죠. 레일 바이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들, 운전 보안 시설, 보행 시설, 육교나 지하도,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은요. 철도 옆이나 철도 밑이나 위에다가 설치해야 돼. 건축법 적용하면 설치를 못 하거든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많이 나온 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상식적으로 고속도로 한 가운데 건물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속도로 한 가운데 지어야 제 기능을 해요. 통행료 받는 아주머니 혼자 앉아 있는 곳.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강원도에 새로 뚫린 고속도로에는 아저씨들이 앉아 있어요. 60대 아저씨들이. 왜? 통행을 빨리 시키려고. 아저씨들하고 말도 안 섞어요. 그냥. 아줌마한테 괜히 말 거는데 말도 안 섞습니다. 통행이 빨라져요. 시험에 나오죠. 그다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가로도 시험 나와요.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그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컨테이너는 대법원 판례상 건축물로 보는데 이동이 쉬운 것은요. 밑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건축물은 고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보지만 바퀴가 달려 있으면 이동이 쉽죠. 건축물로 보지 않아. 예. 그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러죠. 이것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천 안에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안 되는 것들, 또 건축법이 안 될 것처럼만 보이지만 적용되는 것. 이게 다 시험 문제인데 일단 우리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되는 걸 외워야 돼요. 먼저 전통 사찰. 건축법 적용돼요. 그 다음에 철도 역사. 왜? 철도자만 나오면 건축법 적용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서울역, 용산역 건축법대로 지었거든요. 철도 역사는 적용이 돼. 그 다음에 전통 건조물.
밀양 박씨 종갓집 건축법 적용돼. 그 다음에 군사시설. 군사시설은 특례 규정이 있어요.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건축법은 적용됩니다. 이 네 개가 국내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나오죠.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의 대지. 자, 대지의 뜻이 나와요.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건축법상 대지에 대한 정의에는 건축법이 안 나와. 건축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것을 말하고요.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고 하나 이상 필지 일부가 또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보시고 예외는 나중에 문제집 풀 때 보시면 되고요. 건축 설비, 전기 설비, 전화 설비 이런 것들도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 설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거 우편함, 저수조, 옥상 물탱크, 방범시설 CCTV 다 건축법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작물에도 건축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공작물이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죠? 예, 요약집에 보면은 거기 132피 밑에 나와 있죠. 이것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7, 8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는 공작물은 축조 신고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는 공작물과 같은 단어가 같은 뜻이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에요. 예를 들면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 축조 신고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넘는 초과예요. 이것도 역시 문제집 풀 때 또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작물 요거는 나중에 외우라 그랬죠? 예,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집 풀 때. 그 다음 이제 적용 대상 행위. 자,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는 일단 건축에 적용되는데 건축의 종류가 5개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고요. 신축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면은요 당연히 신축인데 가로가 시험 문제예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예를 들면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가 있다. 부속 건축물이에요. 거기다가 주된 건축물, 주택을 지었다. 이건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다.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증축이에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증가 증축, 연면적 증가 증축, 층수 증가 증축, 높이 증가 다 증축이다. 예. 개축은요, 건축물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부시고 새로 짓는 게 개축이에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중에서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입니다. 근데 이때 일부는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를 해체하는 게 일부 해체예요. 내력벽,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 기둥. 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걸 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지붕틀. 지붕을 만드는 뼈대를 말하죠. 뼈대, 지붕틀. 4개 중에 3개 이상을 해체하면 일부 해체다. 그 다음에 지붕틀, 한옥의 경우에 지붕틀 범위에서는 석가래는 제외. 석가래는 지붕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개축, 부시고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짓는 걸 말하고요. 재축은요,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지으면 재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종전 규모 이하인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수 층수 높이는
둘 중에 하나, 기업번 모두 종전 규모 이하거나, 니은번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 초과해도 전체적으로는 종전 규모 이하일 때, 이때는 재축이다. 이전도 시험에 자주 나왔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들었다 옮기는 거, 목조 건물,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이것도 이전이다. 시험에서는 해체하고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인데 인근 대지로 옮기는 거, 이거는 이전이 아닙니다. 예. 대수선, 건물을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입니다.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인데,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은 증축, 개축, 재축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고치지 않는 것이 대수선이다. 그렇죠? 이것도 외우면 시험에 안 나오고 안 외우면 지문 한 개씩 나와요. 그래서 역시 문제집 풀 때 숙달되면 돼요. 내력벽을 증설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러면 대수선에서 조심할 것은 이거예요. 대수선에 나오는 단어는 4개거든요. 수선, 변경하고요. 처음부터 쓸게요. 증설해체, 증설, 해체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이 나와요. 수선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수선 변경 쪽에는 숫자가 붙을 수가 있어요. 숫자 제한이 붙는다면은 증설 해체 쪽에는 숫자 제한이 안 붙어요. 숫자 제한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숫자 제한이 붙으면은 어디서 붙는 거예요? 수선 변경 쪽에 붙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숫자 제한 나오죠? 수선 변경 대수선.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볼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대수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OX로 대답해 보세요. 기둥 2개 증설, OX. 기둥 2개 증설은 대수선 되는가 안 되는가, OX. O죠. 왜? 증설해체는 숫자가 안 나오잖아. 증설해체 숫자 안 나온다고. 한 개 증설, 한 개 해체도 대수선이에요.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은 돼야지 대수선이라고요. 어차피 틀리고 오겠지만. 예?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대수선인가 맞춰보세요. 기둥 1개, 보 1개, 지붕틀 1개, 합 3개 증설. 대수선이 아니에요. 기둥 1개, 보 1개, 지붕틀 1개, 합이 3개 증설. 대수선이 아니에요. 대수선 맞지. 한 개씩만 증설해도 다 대수선인데, 그렇죠? 예. 숫자 제한은 수선 변경 쪽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주계단, 그 건물 올라올 때 밟고 오는 계단이 주계단이죠. 피나는 화재를 피하는 거예요. 나 피난 계단 보면 또 가슴이 막 뛰네 또. 2주 전에 그 불났었잖아. 예. 일요일 날 제 개인 연구실이요, 강남역 5번 출구 쪽에 있거든요. 일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우리 문제 정리하느라고 나와서 하는데,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이게 화재 경보기 울리는 거예요. 울리면서 방송이 나와. 화재가 빨리 대피하라고. 예. 그랬는데 예전에도 이 기기가 잘못 작동해가지고 화재나 대피하라면 그저 있었거든. 그러다 또 기계 잘못 작동하는가 하다가 뭔가 찜찜해서 문을 딱 열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 일단 제가 10층이거든. 10층. 와, 그래서 이제 뛰어나왔는데 계단에서 연기가 막 올라. 이거 아래 밑에서 불난 거야. 예.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계단으로 이거 내려가다가는 잘못될 것 같아 뭔가 순간적으로. 근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두 대를 봐, 둘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불나면 엘리베이터가 가끔 정지할 수도 있잖아요. 두 대가 살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내화 구조야. 비상용 승강기 둘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건축법상 둘 중에 하나는 비상용 승강기, 화재 났을 때 탈출용 승강기인데 비상용 승강기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비상용이었지? 순간 머리 띵해지잖아 사람이. 예, 맞아. 이게 더 튼튼하게 지었지. 그걸 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멈출까봐. 예. 근데 1층에 딱 내려왔는데요. 1층에 내려왔는데 연기가 뿌예요. 숨도 못 쉴 정도야. 앞이 안 보여.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건물 처음 왔으면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입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입구가 저 끝에 있는데 저는 입구를 알잖아요. 매일 다녔으니까. 저쪽 입구라는 거. 입구 눈에 안 보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를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입구 딱 뛰어나왔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저 이제 숨 쉬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연기가 엄청나게 매워요. 연기가. 그래서 야, 이 불나면 사람이 질식사한다는 이 말이 맞구나.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소방차가 와요. 와서 이제 불을 끄는데 그 건물에 2층에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 그 아줌마들이 불낸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이 나와서 막 우는데 울고 막 서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억양이 조선족 아줌마들이니까요. 안전에 조금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난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건물이 다 덮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뉴스에 나왔어요. 강남역 어느 빌딩에서 불이 났는데 9명이 탈출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내가 9명 중에 한 명이야. 내가 9명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또 강의가 있었는데요.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그 예언 마셨잖아요. 목이. 근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저녁 때는 또 이제 다른 교수님 뵙기로 했기 때문에 요즘 민감한 시기라서 교수님도 뵈야 돼. 예, 그래가지고 뵙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2-3일 지났는데도 목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화재와 관련되는 이거 방화벽 방화구역이 있죠. 보면은 자꾸 사람이 그 가슴이 뛰어. 지금 그 놀란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왜? 계단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까만 게 올라와서 복도가 완전히 불에 꽉 찼는데 연기에. 예. 그래가지고 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순간적으로. 시험은 다 보게끔 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하고 이게 진도를 다 끝내야 되는데 막 이 생각 막 드는 거 있죠. 예. 여러분들 남 가르쳐 보세요. 뭐 순간 그 생각 든다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막 그 생각도 들고 막 그 찰나의 순간에 몇 초 사이에 별게 다 들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그다음에 진도는 다 끝내야 될 텐데 막 그 생각 들고 막 드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화문을 갖다 닫아야 되거든요. 계단에는 아시죠? 방화문을 다 닫게 돼 있어 층별로 방화문. 근데 방화문을 유일하게 열어놓는 곳이 있었어요. 2층에 불난 거기. 거기 손님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손님들이 올 때마다 방화문 여는 게 귀찮다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해필이면 다른데 문 닫아도 거기면 문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지.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식당이 불나면 위험한데 식당만 방화문이 있어도 문을 열어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법을 한번 개정하던 해야겠다. 그렇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피난은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는 거예요. 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대수선이에요. 삭제된 거는 예전에 미간지구 삭제될 때 없어진 거고요.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증설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은 대수선이다. 그다음 이제 적용되는 대상 지역 나오죠.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은요. 용도 지역상 도시 지역은 건축법을 다 적용해. 적용 안 되는 내용이 없어.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다 도시 지역이니까 다 적용돼.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도 다 적용해.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 때도 다 적용해. 그런데 섬일 때는 인구 500명 이상일 때 다 적용한다. 그럼 매년 꼭 한 명이 물어봐. 교수님 인구가 500명이라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499명 되면 그날부터 적용이 안 되는 조문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민법에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집합물이 양도담보가 되는가? 예. 증감 변동하는 뱀장어 양식장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옵니까? 그래서 양도담보의 객체는 집합물도 된다. 증감 변동하는 뱀장어 양식장이 있는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 예, 이게. 그래서 뱀장 양식장은요, 이 집합물인데 다른 집합물, 공장 같은 거는요, 공장의 기계라든가 이게 다 고정돼 있잖아. 근데 뱀장 양식장은 그날 하루에도 새끼가 태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양도담보의 객체가 되는 집합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가지고 증감 변동에 예. 다행스럽게 그분이 저한테 그 판례를 배웠던 분이라서 대화가 되는 거죠. 예. 저한테 판례를 배웠던 분이라서. 자, 그래서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 그렇죠? 건축법 다 적용. 그래서 도시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이나 읍 건축법 다 적용. 일부 조항 6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어떤 지역이냐? 도시적 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빼고 남는 곳. 남는 곳이 어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에 우리가 읍면동이라 그러죠. 동이나 읍을 빼야 되니까 어디가 남아요? 면지역이 나와요. 면지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요 면지역인 곳은 건축법의 6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골이지 시골 한마디로 시골이지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면 지역에서는 건축법 6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하고 손자가 출연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손자가 나오는 영화. 그 영화를 딱 제가 일요일 날 12시에면요.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는 프로가 있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할머니하고 손자가 나오는 저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면 지역이거든. 저기는 건축법 6개가 적용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전 그 영화 딱 10분밖에 안 봤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나오는 영화. 그 꼬마로 나온 손자가 유승호라는 배우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애 잘생겼더구만. 얘가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얘가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도 키가 안 커요. 일이 힘들어서 애들이 키가 안 큰다. 일이 힘들어가지고. 아역 배우 중에 키 큰 애 없어요. 다 작다니까. 얼굴은 진짜 잘생겼더라고. 남자가 봐도 애가 잘생겼어. 그래서 그 영화의 결론은 모르고 하여튼 거기가 바로 이거다. 6개 주문이 적용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 이 6개의 주문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이거는 건축법을 공부 다 하고 나면 왜 산골짜기에 적용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우리 부실한 강의처럼 보이니까 반장님께서 번호를 하나 찍어 주시겠습니다. 몇 번? 잘 찍어야 돼. 시험에 나올 걸 찍어줘야 돼. 허거 많은 것 중에 다시 정정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1번. 예. 잘 찍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게 44조 규정이에요.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면 지역에서는요, 2m 접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 가능해요. 실제로. 예. 이게 적용이 안 돼. 2m 접하지 않고 1.5m 접해서 출입의 지장 없다면 허가 나와. 건축 허가. 이렇게 얘기입니다. 1번 잘 찍었습니다. 그렇죠? 예. 6개는 어차피 나중에 공부 다 할 겁니다. 예. 5번 같은 거 보세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뭐야? 화재가 날 우려가 있어서 상업지역에 방화지구 지정했고,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의 건물은 철근이나 철골 구조로 지어야 되는데, 할머니와 손자가 둘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방화지구 지정하면은 이제 할머니께서는 그 집을 부시고 철근이나 철골을 날르고, 예, 그럼 새로 지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적용하지 않는 거지. 예. 이거는 나중에 또 차례대로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 관계자가 4명이에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4명은요.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지문 하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 완화 적용 요청할 수 있냐는 대통령령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는 언급된 적이 없고요. 예를 들면은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물 위에다 건물 지을 때. 왜? 우리나라 건축법은 땅 위에 짓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물 위에 지을 때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불합리할 수가 있죠. 예. 완화 적용 요청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하층입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의 한 층의 반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건물의 한 층의 기본 높이는 4m예요. 땅 속으로 2m 이상 들어가면 이게 뭐라고요? 지하층. 우리 흔히 반지하라 그러죠. 반만 들어가면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 그러죠. 창문을 만들어놔. 이걸 주택이나 공장으로 임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 안 시켜. 지하층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인 연면적에는 들어가. 그렇지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제외에서는 빼요. 그러면 지하층을 만들면 지하층은 없는 층이니까 층수 손해 안 봐. 용적률도 손해 안 보고 임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에 63 빌딩이 있습니다. 63 빌딩은 몇 층짜리 빌딩인가? 63 빌딩은 몇 층짜리예요? 예? 63 빌딩 몇 층이야? 63 빌딩은 지상 60층, 지하 3층이에요.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죠. 몇 층이야? 60층이라고. 근데 왜 63 빌딩이라 부르는가? 홍보 담당자가 건축법을 공부하지 않고 지상 60층, 지하 3층, 합이 63층이내에서 외부적으로 63층 빌딩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줄여서 그냥 63 빌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63층인 줄 알지만 그 60층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60 빌딩이라 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요, 서초구 강남역은요, 강남구가 아니라 서초구예요. 그 강남역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안이 나왔는데
강남역 옆에요. 롯데 칠성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롯데 칠성 부지라 그래. 그 땅에다가 63 빌딩보다 한층 높은 랜드마크 빌딩을 짓겠다는 게 계획 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 63 빌딩보다 한층 높으면은 64층이겠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맞다 그랬죠. 맞다. 네. 언제 이거 설명하겠어, 그렇죠? 이게 맞다. 무조건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죠? 굳이 지적질에 난 줄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부인께서 하시는 말은 항상 옳다. 예, 그렇죠. 예, 저는 절대 토를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지하층. 지하층은 거의 매년 시험 나와요. 제 칠판에 쓴 게 나온다고. 그죠? 지하층은 또 설치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지하층은 설치하고 안 하고는 건축주 마음이에요.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그다음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에 쓴다? 그러면 거실이다. 주요 구조부. 지하층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 왜? 주요 구조부는 취급이 다르거든요.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 암기 방법. 앞에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너 주요 구조부 다 외울 수 있니? 내기 해볼까? 내기 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외웠습니다. 예. 내기 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주스는 한 잔 마시지 해서 주계단을 암기시켰는데 시험 문제에 사이 기둥이 나온 거예요.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거든. 갑자기 문제 풀다가 사이다나 한 잔 마시지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틀렸어. 틀렸어. 자, 바닥은 주요 구조부다. 왜? 바닥이 잘못되면 아래층으로 떨어져 죽어. 근데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야. 왜? 떨어질 데가 없거든 밑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갑자기 사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린 질문 사이기둥 나왔었어요. 주요 구조부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 리모델링의 뜻.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이나 개축하면 리모델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뻐지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했다. 대수선이야 이거. 그런데 이뻐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의 목적이요. 나이 먹으니까 눈꺼풀이 처져. 속눈썹이 눈을 찔러. 이 뭐예요?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이지. 이때 하는 쌍꺼풀 수술은 뭐라 불러야 돼요? 리모델링이라 불러야 돼요. 됐죠? 일부 증축이나 개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다. 예.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요.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발코니. 그러면 우리가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1번 같다. 2번 뭔가 다르다. 어때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발코니는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요. 아래층하고 위에층의 면적 차이가 없어요. 1, 2, 3, 4, 5층. 우리 5층부터 아파트죠. 아파트 외벽에 부가해서 설치되는 공간. 화분 놓고 세탁기 놓고 빨래 말리는 데 있죠. 아래층과 위에층 면적 차이 없죠. 이게 발코니야. 베란다는요. 아래층은 면적이 넓고요. 위에층은 면적이 좁아. 아래층과 위에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야. 근데 우리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베란다를 확장해서 이렇게 씌운 거야. 씌우고 여기다가 세탁기, 화분, 빨래를 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거든. 이분이 소송했어요. 발코니나 베란다나 그거가 아니야. 왜 이행강이 부과했냐, 취소해라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차이가 있다.
이분이 판례를 만들어주고 본인은 몸베린 거지 완전히. 그렇죠? 저도 아파트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는 베란다는 없잖아요, 그렇죠? 발코니만 있죠. 밤에 가면은요, 우리 와이프가 베란다에 나가서 빨래 걷어오라고 합니다. 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베란다가 없으니까 못 나가. 너 잘났다. 발코니에 나가서 빨래 걷어와. 제가 그때 사나씩 일어납니다. 제가 잘못된 용어에는 도저히 제가 협력할 수가 없거든. 예. 엘리베이터 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종이를 붙여놨어요. 베란다 밖으로 담배 꽁초 던지지 마세요. 잘못된 용어잖아. 그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서 베란다를 지우고 발코니로 고쳐서 줬습니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코니는. 그다음 이제 초고층 건축물 시험에 나옵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m니까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곱하기 4m죠. 120m 이상은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은 뭐냐요?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 아닌 거 뭐예요? 30층에서 50층 사이가 뭐라고요? 준초고층이다. 그다음에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 산정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하게 수평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을 말하고요. 건축 면적 산정,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이다. 외벽이 두께가 20cm면은 중심선은 10cm에 있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밖에서 볼 때보다는 작아요. 중심선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산정 방법.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럼 이 바닥 면적 산정은 기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바닥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요, 볼게요. 뭐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한 층에 건축 면적이 100평이었어. 그런데 이쪽에 2평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네. 2평이 계단이네. 또 2평이 기계실이야.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기계실에서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물론 계단에서 누워 자는 사람이 있어.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일상생활 못하죠. 그러면 건축 면적 100평 중에 6평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죠. 이때 바닥 면적은 94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닥 면적은 왜 만드는가? 한 층에 사람이 몇 명 사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닥 면적을 쓰는 거예요. 왜? 건축 면적이 크다 그래도 일상생활에 쓸 면적이 작으면 사람이 많이 못 살죠. 한 사람이 만약에 10평이 필요하다. 바닥 면적 90평이래. 아, 한 층에 9명이 지낼 수 있네. 이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바닥 면적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공부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바닥 면적 136페이지를 좀 펴주시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뭘 보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승강기탑. 우리 아파트 옥상에요. 탑처럼 보이는 그게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탑, 장식탑,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시험 문제 나와요. 다락은요, 물건 놓는 곳이 다락인데 층고가 1.5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이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야. 그러면요, 자, 혹시 여러분들 복층 구조라는 말 들어봤어요? 복층 구조 오피스텔을 분양한대. 가봤더니요, 문이 이렇게 있어. 들어갔더니 위에 한 층이 더 있고요. 이게 계단이 설치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갔더니 요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1.5m야. 그러면 높이 1.5m 이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못 쓰죠. 짐을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 포함은 안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또 뭐 TV 틀었더니요. 그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의뢰를 받아서 집을 구해주러 막 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한날 복층 구조인 오피스텔이에요. 예. 올라갔더니 고개를 못 들어. 1.5m 이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좀 높게 좀 만들지 막 그래요. 그러면 1.5m를 초과하는 순간 저거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잖아.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 포함돼서 예, 바닥 포함돼 버리거든. 그래 1.5m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한날은 그 프로 똑같은 프로인데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경사진 지붕 형태일 때는 1.8m 이하지. 여기까지가 1.8m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딱 서니까 그 연예인 머리에 딱 다 이렇게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어. 옆으로 움직이면 머리가 부딪혀. 그러면은 또 그걸 본 예? 우리 부인께서는 아니 왜 가운데만 이렇게 높게 만드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가운데만 높게 만들고 옆에는 움직이면 머리 부딪히게 만드느냐.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감사하게 보니까 이거 언제 생각하겠어? 다락은 원래 짐을 놓는 부분이고 1.5m 이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못 쓰니까 다락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을 안 시키는데 경사진 지붕일 때는 1.8m까지를 바닥 면적에 포함 안 시킨다. 이걸 갖다가 자세히 설명할 만한 왜 집에는 우리 칠판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 그래서 설명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 그냥 모른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 연면적 산정 방법.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는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요. 제외하는 바닥 면적이 있다. 지하층 면적은 제외라 그랬죠?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쓰는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제외.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잖아요. 그거 빼줘. 예, 연면적에서 빼줘. 예, 예, 예. 아, 그거요. 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택법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예를 들면 미리 이제 충돌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4개예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까지 4개예요. 건축법의 목적은 안전이 중요해.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개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에요. 주택법은 살림하는 걸 보호해. 그러면 기숙사는 살림하는 곳이 아니죠. 기숙사가 빠진 3개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공동주택 그러면 물어봐야 돼. 너 건축법상 공동주택이야? 아니면 주택법상 공동주택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예. 그다음 이제 단독주택은요.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3개를 말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3개. 3개. 하나를 더해 이제 건축법은. 공간까지.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있잖아요. 도지사 공간 가니까 도지사가 누워 자고 있어.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4개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근데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공간이 빠져. 왜? 도지사 공간은 살림하는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공간이 빠지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이게 뭐라고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 중에서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이 뭐냐? 그럼 보통 하숙집 같은 거예요. 방이 여러 개가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도 돼. 욕실이 있어도 되는데 주방은 한 개만 있어야 돼. 공동 주방 한 개만 있어야 돼.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대학가 앞에요. 광고가 붙어 있어요. 광고에 다중주택 입주할 대학생을 구합니다. 이거 하고 예. 대학생 쉐어하우스의 입주자를 구합니다. 좀 있어 보여. 쉐어하우스. 그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쉐어하우스는 어느 법에 나옵니까? 내가 분명히 강의 시간에 얘기했거든. 쉐어하우스라는 건 법에 없고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러면 와요? 안 오거든. 쉐어하우스, 대학생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방이 여러 개 있고 방마다 화장실에 있는데 공유 주방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방을 각 방마다 만들면은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 안 돼요. 예. 쉐어하우스 그렇죠? 쉐어하우스. 근데 분명히 강의실 얘기하는데 그걸 질문을 하는 거야. 얘는 강의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출석을 위해서 동영상만 틀어놓은 거지. 강의 안 듣고 걸렸잖아. 감점 5점. 감점 5점. 감점 5점 하려고 그랬더니 오프라인 특강 때 내 옆에 앉아 있었던 누님이야.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오프라인 특강 때 우리 오프라인 특강 하면 200명 정도 오는데 예, 재학생 1200명 중에서 KT 타고 올라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디프리를 가요. 디프리 한 100명 정도 와. 그러면 여기 세종대 옆에 장수식당이나 삼겹살집이 있고 100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운데가 교수님들 앉는 자리 4명 교수가 이렇게 앉아요. 그냥 오시는 분들 앉고 옆에 테이블이 소맥을 제조하는 테이블 옆에 있어. 예. 왜 100잔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팀들이 있어. 이쪽은 저한테 그 김치 삼겹살을 구워주는 우리 누님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4년간 소맥을 말아주시고 4년간 김치 삼겹살 해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야. 쌈까지 싸서 주셔. 누님들께서 이뻐하시느라고. 예? 우리 그 이모님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60대 후반 이모님 같으신 분들이. 근데 그런 분이 좀 바쁘셔서 이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해서 질문했다고 해서 내가 5점 감점하면 되겠어요? 예. 그냥 친절하게 지난주 강의 뒷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친절하게. 그렇죠? 착하지나 그렇죠? 그렇죠. 누님들. 그래서 왜 늦게 공부하시냐 그랬더니 애들 다 키웠다. 유튜브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중개사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합격하시고 부동산 입학하시는 분도 있고 다니시다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누님께서도 합격하시고 개업도 저기 강동구에 사시고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구나. 이번 주 토요일도 오프라인 특강이 있는데 가서 또 삼겹살 먹어야겠다. 이번 주 오프라인 특강 오후 3시부터 세종대 지하 2층에서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큽니다. 여기 계단식 강의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디풀이 있다고 미리 연락 왔습니다. 예. 또 누님들이 또 고기 구워 주시겠는데 집에서는 내 구박받고 집에서는 내가 고기 구워서 우리 와이프에게 줘야 돼. 예. 집에서는 예. 그릇도 내가 이렇게 놓고 예. 그릇 상차리라 그러면 예 하고 가서 내가 놓고 수저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차리잖아요. 예. 고기 구워 보면 예 하고 이제 고기 구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데 학교만 가면은요. 예. 고기 구워 주지. 쌈 사 주지. 그러면 내가 어디가 더 행복하겠어요? 학교 행복한 거야. 예, 학교 행복해. 예. 학교 가면 나 구박할 학생들도 없어. 1200명이 날 다 사랑하고 이뻐해 줘. 예. 그 학교에 이렇게 삶이 충성심이 생겨. 난 학교 너무 좋아. 15년 동안 나는 학교가 너무 행복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삼겹살을 구워 주셔야 돼. 예. 합격 후에 예. 합격 후 소맥도 말아 주셔야 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요걸 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시험에 나오거든. 예, 지상층의 주차용인데 부속 용도 주차장은요 용적률에서 빼주는 거야. 주차장을 갖다가 지하에만 설치하지 말고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화재 피하는 거예요.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다. 계단으로는 못 내려와 죽어요. 엘리베이터는 중간에 전기 나가서 끊긴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연기와 불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구역은 연면적에서 뺀다. 안심하고 설치하라. 용적률 빼준다. 용적률에서.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도 빼준대. 용적률에서. 안심하고 설치하라는 거지. 그다음 이제 층고 한 층의 높이는요 바닥 두께가 포함돼요. 아래층의 장판부터 위에 층의 장판까지야. 바닥이 포함돼. 층수 시험에 계속 나와. 층수는 뒷문장이 시험에 주로 나와요. 자,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최다 출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요. 가운데 뚫려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 최대 건물이 그래요. 최대 건물인데 농구장이나 배구장은요 한 층밖에 안 되는데 반대쪽에 강의실이 있는 쪽은 한 4층, 5층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그 건물의 층수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계속 나와. 수시로 나와 계속 시험에. 앞문장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포함 안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건물은 현재 3층짜리 건물이래. 1층, 2층, 3층인데 옥상이에요. 옥탑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옥탑방이. 물론 고양이는 안 살아요. 옥탑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3층인지 4층인지를 판정을 해줘야 돼요. 판정하는 방법,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이 옥탑방을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옥탑방의 수평 투영 면적, 투영 면적을 확인했는데 건축 면적이 80평인데 수평 투영 면적이 10평이래요. 그러면 8분의 1 이하죠. 이게 건축 면적에. 옥탑방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의 8분의 1 이하잖아요. 이때는 층수에 포함 안 시켜. 없는 층이야. 이거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옥탑방이 11평이다. 8분의 1 초과잖아. 그러면 저걸 한 층으로 봐서 4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가 있어요. 이 건물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지었다는 뜻이야.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이상이야.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국민주택 규모다. 그럴 때는 옥상에 더 큰 게 있어도 층수에 빼줘. 6분의 1까지는 층수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근데 왜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을까? 지문이 길어서. 뒷문장만 나왔다. 시험에 몇 번씩 계속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네요.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자료도 정리하고 이제는 날이 더워진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드렸는데 분명히 혼자 안 풀고 혼자 풀기 힘들 만한 것은 제가 계속 시간을 내서 풀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공부는 빡빡해요. 빡빡하지만 그래도 계속 푼 사람은요. 시험장에 가면은 손이 정답주로 가더라는 거야. 사람의 감각이랑 참 정확해. 예, 찍어도 맞아. 왜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꾸준히 문제 나눠드리는 거 같이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요약집 찾아서 다시 체크하고 밑줄 치고 이거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풀리고 성적이 나와요. 하룻밤 새서 밤샜다 공부해서 성적 오르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중개사 시험은요. 예.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거 성공합니다. 자, 우리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꼭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